창조적인 건축이라 하면은 그 삶이, 그 살게 되는 그 사람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가장 새로울 때, 새롭다고 하는 걸 느끼게 해준 집이, 건축이 창조적인 집이고 새로운 집이에요. 정말 창조적인 건축은 거주하는 사람이 세상에 대한 새로움을 다시 눈뜰 때, 눈뜨게 해주는 건축이 아주 창조적인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 설계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살게 될 때 어떠한 삶의 형태를 가지게 될까, 이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고 그게 가장 최고까지도 고민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이 건축은 제 건축에서도 중요한 건축이에요. 건축가는 그 기틀만 만들어 주지, 건축의 완성은 거주하는 사람이 그 거주의 시공과 더불어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완성될 애초에 이 거주자가 완성할 그 건축의 풍경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새로운 거주자가 이제 왔으니까 또 새로운 거주의 풍경이 담기지 않겠어요. 바꿔나가면서 원래 있었던 기억을 디디고 새로운 기억을 담고 하면은 그 건축이 더 풍성해지니까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굉장히 많은 제 기대를 충족시켰다고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비어 있는 거니까 비어 있는 것에 어떻게 쓰여질 것이라고 하는 상상을 하게 하잖아요. 아마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 모티베이션, 사람을 갖다가 행동을 촉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들이 이 건축에는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완전히 예컨대 이제 완전히 외부를 완전히 막아서 침묵의 벽이 있다든가, 그럼 사람들 하여금 저 안에 뭐가 있을까를 궁금하게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긴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마치 어떤 미지의 세계로 도시로 향하는 어떤 길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중간중간에 커넥션하는 길들이 있고, 또 뭐 이 올라가 보면 전혀 다른 어떤 풍경이 펼쳐지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는 공간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은 그냥 별 장치가 없어도 그냥 비어져 있어도 찾아오는 사람들,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모티베이션을 갖다 제공해서 뭔가를 갖다 상상의 모티브를 제공해서 어린이를 위한 젊은이를 위한 시설로 쓴다 그럴 때 이 건축이 가야 될 방향을 또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통의 집들을 보면 마당이 있잖아요. 마당은 일본의 집에도 있고 중국의 집에도 있고 중동에 있는 집에도 마당이 있어요. 근데 그 마당 중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마당이 가장 신비한 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마당은 쳐다보기만을 위한 마당이, 중국의 마당은 계급 질서 때문에 만드는 마당이고, 중동에 있는 마당은 기후 조건 때문에 할 수 없이 만든 마당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마당은 보면은 옛날의 전통적인 마당을 보면 다 비워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한 그루도 안 심어. 그렇지만 거기에서 어린애들이 놀기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래서 빨래도 하고 온갖 행위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그 행위들이 없어지면은 다시 아주 고요로 남아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유의 세계로 초대를 해.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많은 어떤 다양한 어떤 액티비티를 수용하기도 하면서 다시 고요로 남는 거예요. 이게 불확정적 비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확정적 비움이지만은 그냥 비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위들을 하기 위한 장치가 다 숨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빈자임 이야기, 공간의 이야기인데 아마 청소년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공간 구조가 없겠죠. 비워져 있지만 자기의 이 창조력, 창의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그게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류의 공간. 이게 뭐 아마 청소년들한테는 어떤 데서 어떤 것을 만드실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네트워킹을 한 능력이 뭐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옛날처럼 지금 시대가 시대 정신, 한 시대의 정신이 한 시대를 끌 수 있는 시대가 지났거든요. 옛날에는 왜냐하면은 정보 교류가 이게 많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라고 하면은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자인데 지금은 뭐 권력자라고 하면은 전부 다 뭐 스마트폰이 권력자인 것처럼 모두가 모두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누가 항상 주장을 하면은 지금 전부 다 반박하는 댓글을 막 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하나의 시대 정신이 있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 정신과 저 정신과 그 정신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고 연대하고 해야 이게 미래 시대가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중요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물들이 우리 주변에 다 놓여져 있어요. 우리 세계에. 세계는 전부 다 보물단지야. 이걸 누가 발견하는가 문제예요. 발견의 문제지 실은 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아는 것이 없는데 발견할 수도 없고 저희가 느낄 수 없는데 느껴질 수가 없고 저희가 짊어질 수가 없는데 힘도 없는데 짊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청소년 때, 젊을 때, 꼭 굳이 젊을 때도 아닙니다. 뭐 늙었어도 뭐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지. 그게 창의성을 가지는 가장 적확한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